xin chào các bạn,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어 강사 김연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요, 저와 함께 1차 시부터 15차 시까지 신짜오 베트남어 문법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베트남어라고 하시면 성조 언어다 보니까 성조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라던가 아니면 베트남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빨라요. 아니면 그들의 성조를 듣기가 어려워요. 등등등의 고충을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성조나 발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문법인데요. 어떤 언어든 그 나라의 단어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언어 특성도 알고 문법도 알고 성조도 알았는데 문법을 잘 몰라서 여러분 어순 구조가 잘못된다고 하면 베트남 사람과 소통을 할 때 혹은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못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의문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혹은 대답을 어떤 형식으로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떠한 문법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물론 베트남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는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규칙만 잘 알고 계시면 아마 수월하게 베트남어를 공부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트남어의 문법이요. 혹은 어순 구조가 뭐 한국어나 영어, 중국어처럼 정확하게 딱딱딱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어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어떤 상황에서는 예외가 굉장히 많고 혹은 생략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그 규칙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부터 준비한 이 강의가 그 규칙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른 예문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의문사라던가 혹은 무엇 이다 혹은 뭐 컴처럼 의문사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혹은 뭐 일반적으로 시제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 예문을 봐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예문을 직접 작성하시면서 혹은 말로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문법 강의이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뭐 발음이라던가 혹은 읽는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1차 시부터 15차 시까지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큰 제목을 하나 두어요. 거기에는 뭐 기본 문법도 될 수가 있고 혹은 뭐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문법을 사용한 스토리텔링도 나올 거거든요. 스토리텔링에 대한 주제라던가 그런 것들이 큰 주제로 나올 거고 그 밑에 1-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소주제가 나옵니다. 소주제는 바로 그 강의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차 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울 것은 의문 형태가 되겠는데요. 보통 무엇 혹은 뭐 무엇이 됩니까?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무엇 하세요? 등등등의 가장 기본적이 되는 문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대답을 했을 때 무엇이다처럼 사용할 수 있는 비동사 형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보통 베트남어를 배우실 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영역이죠. 그런데 요거를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베트남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1에 관련한 Z라는 무엇에 해당되는 의문사부터 한번 볼 건데요. 자, 일단 맨 위에 보시면 제가 큰 주제, 소주제가 되겠죠. 소주제에 나오는 무엇에 해당되는 것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 영상을 보시면서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게 제목이었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지금 비수, 못, 하이, 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위주라는 것은 조금 한국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위유, 위수 뭐일 것 같아요? 맞아요. 비유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만약에 VD로 저렇게 약자로 써놨다. 그러면 저거는 예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주못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위주못은요. 무엇을 묻고 싶니?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서 묻다라는 표현은 일단 허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어 문장을 한번 보시면 Em muốn hỏi gì? 한 번 더. Em muốn hỏi gì? 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때 z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의문 형태가 되겠지요. 자, 그럼 그 전에 em, muốn, hỏi 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베트남어의 주어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남자를 지칭하는 ein, 여자를 지칭하는 쟤나 꼬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보다 나이가 어린 남녀 직급, 남녀 구분이라던가 직급의 구분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am이 있어요. 저는 평인이상 이 강의에서는 보통 am, ing 등등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am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뜻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uon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베트남어의 기본 어순은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의문사는요, 예문에 나온 것처럼 일반적으로 문장 끝에 간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em muốn hỏi gì 라는 것은 너는 묻고 싶다가 되겠죠. 다시 한번 너는 묻고 싶다. 그런데 무엇을 여기에 의문사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Em muốn hỏi gì? 한 번 더. Em muốn hỏi gì? 좋아요. 자, visu 2를 보도록 할게요. visu 2에서 2라는 숫자가 되겠지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의문사가 뒤에 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베트남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Em muốn uống gì? 한 번 더. Em muốn uống gì? 여기에서 우옹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시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됐죠.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는 뭡니까? 그렇죠. 원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 베트남에서 식당을 가시든 혹은 길거리를 지나가시면서 목마르실 때 야, 너 뭐 먹을래? 너 뭐 마실래?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Em muốn uống gì? 좋아요. 자, 그 다음 위주 바 세 번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뭐 하고 있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당이라는 표현인데요. 보통 당이라는 것은 시제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며 베트남어에서는 ing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시제는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문법 파트에서 시제를 따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시제 파트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어에서 예를 들면 과거, 현재, 미래 외에도 금방 무엇 했어요 라던가 막 무엇 했어요, 곧 무엇 할 거예요 등등등으로 굉장히 많은 시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em đang làm gì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em đang làm gì 라는 것은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visu 1, 2, 3를 한 번만 더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Em muốn hỏi gì? Em muốn hỏi gì? 두 번째 Em muốn uống gì? Em muốn uống gì? 세 번째 visu 3 Em đang làm gì? Em đang làm gì? 좋아요. 자, 그러면 의문사를 공부했으면 이제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겠지요. 자, 이때 라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비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visu 1, 2, 3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되겠네요. 저는 대학생입니다. 자, 여기서 대학생이라는 것은 베트남어에서 즉, 그쵸? sinh viê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Em là sinh viên. Em là sinh viên. 좋습니다. 이때 sinh viên 이라는 것은 대학생이라는 명사가 되겠지요.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라는 순서대로 지금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Em là sinh viên. 좋아요. 자, 그 다음 visu 2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visu 2는 조금 어려운데요. 저는 쾌활한 성격의 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인데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한 해놓고 괄호를 넣어놨어요. 요거는 한국어에서 그냥 저는 쾌활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격이 쾌활해요. 요렇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베트남어에서 이 한 사람입니다 라는 못
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게 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어에서는 나는 무엇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혹은 명사를 가리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회사는 굉장히 성공한 회사예요. 한 회사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베트남어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Em là một người vui tính. 한 번 더. Em là một người vui tính. 자, 여기에서 vui tín이라는 것이 바로 한 단어인데요. vui tín이라는 것은 쾌활한 성격을 뜻합니다. 요거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vui라는 것은 기뻐요. tín이라는 것은 성격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좋아요. 성격이 기뻐요. 즉 쾌활한 성격을 나타내는 게 특징이죠. 자, 이때 응어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이때 이런 것들 앞에 무엇을 넣어준다고요? một người vui tín이라는 것을 넣어준다고요. 이거를 넣어줘야만 베트남어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Em là một người vui tính. 한 번 더. Em là một người vui tính.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까요? 너는 대학교 몇 학년이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너는 대학생이니? 뭐 아니면 너 대학교 몇 학년이야? 이런 표현을 많이 물어보죠. 그런데 베트남어에서는 이미 신비엔이라는 표현으로 대학생이 완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국어에서 나오는 대학교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 몇 학년이니? 이러면 얘가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몇 학년이니? 고등학교 몇 학년이니? 이렇게 물어보지만 베트남어에서는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신비엔이라는 표현이 이미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쓰지 않아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남이라는 것은 여러분 몇 학년 할 때 그 년자가 되겠고요. 드머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머이라는 것이 몇이 되겠고 드라는 것이 몇 번째 서술을 나타냅니다. 자, 그랬을 때 라의 용법을 볼게요. 라라는 것은 너는 대학교 몇 학년 이 다가 끝나는 표현인데 이때 뭐이라는 것은 의문 형태가 됩니다. 요것도 나중에 뭐이라는 그 차시를 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문장에서 뭐이 자체가 의문 형태가 완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라라는 것은 저는 몇 학년입니다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선 지금 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라를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Em là sinh viên năm thứ mấy? 한 번 더. Em là sinh viên năm thứ mấy?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싶으면 Em là sinh viên năm 해놓고 그 뒤에 숫자를 넣어주시면 저는 3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등등등으로 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라라는 표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Em là sinh viên. Em là sinh viên. Em là một người vui tính. Em là một người vui tính. Em là sinh viên năm thứ mấy? Em là sinh viên năm thứ mấy?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와 라를 활용한 표현으로 한번 예문을 만든 거를 봅시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네, 제 이름은 마이입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자, 일단 여기서 지라는 것은 여러분 여성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네요. 당신의 이름은 라지를 한꺼번에 같이 썼는데 지라는 것은 무엇이 되겠죠? 라는 무엇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으로 응용이 됐습니다. 자, 제 이름은 마이예요. 또이땐 라마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인사를 드렸을 때 베트남어 강사 김연진입니다 라고 했는데 제 베트남어 이름이 바로 마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또이땐 라마이 괜찮고요. 간혹가다 학생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저는 땐 또이도 봤어요. 땐 또이 라 블라블라블라 이런 표현을 많이 봤어요 하는데 요거는 틀려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고어가 생략된 것이기 때문에 또이 땐 라 상관없고요. 땐 고 또이 상관없고요. 땐 또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chị tên là gì? chị tên là gì? tôi tên là Mai. tôi tên là Mai.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1-3번. 바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컴에 대한 의문 형태인데요. 지금부터 굉장히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컴에서 거가 생략되는 경우와 생략할 수 없는 경우를 함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등의 의문 형태로 사용이 된답니다. 자, 일단 예시 한국어를 볼까요? 자, 그는 잘생겼니? 그는 잘생겼어. 잘 보시면 그는 잘생겼어? 하고 한국어는 이렇게 올라감으로써 의문 형태가 완성이 되죠. 다시 한번 그는 잘생겼어? 하고 올라가죠. 그랬을 때 답변은 어때요? 그는 잘생겼어. 하고 내려갑니다. 자, 이처럼 한국어에서는 보통 뭐뭐 했니? 라고 했을 때 뒤에를 올림으로써 의문사가 완성이 되고요. 뭐뭐 해? 하고 내리면서 답변이 완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한국어는 억양으로 구분을 하지만 베트남어는 의문 형태 질문과 대답 형태가 억양으로 구분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요. 자, 첫 번째, 그는 잘생겼어? 그는 잘생겼니? 라는 표현을 볼게요. 자, anh ấy có đẹp trai không? 한 번 더. anh ấy có đẹp trai không? 자, 여기에서요. đẹp trai 라는 것은 즉 잘생겼다, 잘생기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that만 사용을 하게 되면 여성한테 쓰는 표현이 되겠고 đẹp trai 라고 하면 남자를 뜻하는 잘생겼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문장 맨 끝에 come이 와줌으로써 한국어에 잘생겼어? 하고 올라가는 표현의 의문 형태가 완성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거와 컴은 같이 닿는 짝꿍이에요. 짝꿍인데 보통 생략할 수 있는 바로 표현이 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형용사가 오잖아요. 형용사가 왔었을 때 잘생김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한국어에서. 베트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 거라는 것은 영어로 따지면 have에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잘생김을 가지고 있니?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anh ấy đẹp trai không 상관없어요. 혹은 너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anh ấy có đẹp trai không 상관없어요. 대답은요. 보통 đẹp trai 라는 것은 형용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와 라는 같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잘생겼어. 끝납니다. 자, 그럼 다시 anh ấy có đẹp trai không? 대답은요. anh ấy đẹp trai.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생략이 가능한 표현을 같이 계속 볼 건데요. anh có quẩy không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베트남어를 배우실 때 일반적으로 딱 일과를 펴요. 일과를 딱 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뭐 주어 표현, 호칭 표현, 이름이 뭐예요? 잘 지냈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quẩy라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nh có quẩy không 이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거는 어떻게 하다고요?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생략을 하지 않고 anh có quẩy khom이라고 하면 부자연스러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anh có quẩy không 혹은 거를 생략하고 anh quẩy không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답을 해야 되겠죠? dạ vâng, 네 라는 표현이 되겠고 tôi khỏe, 네 저는 건강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h có khỏe không? dạ vâng, tôi khỏe.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거는 가지고 있다라고 해당하는 표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생략이 불가능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anh có đẹp trai không, anh ấy có đẹp trai không 했었을 때 잘생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때 중요한 것은 거라는 것은 have의 의미가 돼요 라고 해서 형용사와 같이 결합을 할 때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명사가 들어갈 때는 경우가 다르겠죠. 자, 일단 봅시다. 괄호 안에 있는 거 보시면 quyển sách tiếng Việt 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더. quyển sách tiếng Việt. tiếng Viet은 뭐예요, 여러분? 그쵸. 베트남어가 되겠죠. quyển sách 이라는 것은 책이 되겠습니다. 즉,
quyển sách tiếng Việt 이라고 하면 베트남어 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anh có quyển sách tiếng Việt không?에서 거는 생략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anh quyển sách tiếng Việt không 이러면 너 베트남어 책이야?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이때는 반드시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거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 뒤에 명사가 나올 경우, 즉 명사를 가지고 있니? 라는 표현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 생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답변을 한번 볼까요? tôi có hai quyển sách tiếng Việt. 자, 여기서의 거는 무슨 형태가 돼요? have의 형태가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có, không 의문 형태를 잘 봐주시면 결국 의문 형태를 만드는 애는 누구예요? 컴만 되는 거예요. 얘만 의문 형태인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다만 có, com은 같이 따라다니는 짝꿍이지만 얘는 뒤에 명사가 올 경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답변을 했을 때 나는 가지고 있어요. 몇 권의 책을? 베트남어 2권의 책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h có quyển sách tiếng Việt không? 답변, tôi có hai quyển sách tiếng Việt.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봐주실 것은 바로 kiểm tra lại 인데요.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kiểm tra lại 라던가 혹은 응dùng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강의 설명이 다 끝난 후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kiểm tra lại 라던가 응dùng 이 나올 건데요. kiểm tra 라는 것은 여러분 검사하다, 테스트하다. 라이라는 것은 다시라는 표현이에요. 즉 여태까지 쭉 같이 문법을 공부했는데 까먹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는 것은 제가 일반적으로 단어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합을 해보신 후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보여드릴 거예요. 베트남어를. 그때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볼까요? 무엇을 마시고 싶니? 무엇이 뭐였어요, 여러분? 맞아요. 지라는 표현이 되었죠. 지는 무엇이라는 의문사였었습니다. 자, 여러분 마시다는 뭐였어요? 그쵸. 우엉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 너는 무엇을 마시고 싶니? 한번 나열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생각을 해주시고 혹은 답변이 가능하신 분들은 답변을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제 이름이 뭐였어요? 그쵸. 땐이라고 합니다. 자, 입니다는 뭐였지요? 그렇죠. 오늘 배웠던 거 바로 라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오늘 배웠던 지와 라 까먹으면 안 되시겠죠? 자, 그럼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는 무엇을 마시고 싶니? Em muốn uống gì? 라고 표현을 했는데 답변 잘 체크하셨나요? 자, 다시 한번 Em muốn uống gì? 자, 제 이름은 마이예요. 나라는 표현은 또이가 되겠고요. 이름은 뭐였어요? 그쵸? 땐이 되겠죠. 다시 한번 또이 땐 라마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배웠던 것이 바로 무엇 해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었는데 잘 지냈어요? 잘 지냈습니까? 라는 표현은 어떻게 써요? 뒤에 come 이라고 의문 형태를 나타낸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런데 그 전에 원래 같이 다니는 짝꿍이 뭐가 있었죠? 그렇죠. 거가 있었다라는 거 특징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잘 지내셨습니까? 라는 표현에 지내다 라는 표현, 건강한이라는 표현은 뭐였어요? 맞아요. 고해였어요. 고해라는 것은 형용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 거는 어때요?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베트남어 책은 뭐였어요, 여러분? 책. 이렇게가 되겠죠. 책은 맞아요. quyển sách 이 되겠고 베트남어는 tiếng Việt 이 되겠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습니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물어봐요? 맞아요. come이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동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지다가 있네요. 자, 그러면 블라블라블라블라 앞에 있고 얘는 거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때 거는 생략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지다라는 표현에 있을 때는 거가 반드시 들어간다. 자, 그럼 베트남어로 확인해 봅시다. 잘 지내셨어요? Anh có khỏe không? 그쵸. 이때 거는 어때요? 생략 가능. 자, 두 번째, anh có quyển sách tiếng Việt không? 에서 여기는 지금 명사가 되었네요. 이때 거, com에서 거는 생략이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가 가운데가 명사니까. 한 번만 더 두 개 다 읽어볼게요. Anh có khỏe không? Anh có khỏe không? 두 번째, Anh có quyển sách tiếng Việt không? Anh có quyển sách tiếng Việt không? 좋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kiểm tra lại 가 끝난 후 응dụng 이라는 표현을 할 건데 응dụng 은 응용이라는 표현이에요. 앞서 배운 것들 표현 플러스 그거를 활용을 해서 말 그대로 응용을 할 건데요. 자, 일단 당신은 무엇을 먹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무엇은 뭐였죠? 이제 기억해야 돼요. 무엇은 지가 되겠죠. 먹다는요? 먹다는 그렇죠. 안이 되겠네요. 보통 마시다는 아까 배웠을 때 옹 좋습니다. 자, 저는 회사원이 뭐였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맞아요. nhân viên 이 되겠습니다. nhân viên 이 되겠고 학생은요? 학생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만약에 초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học sinh. 자, 오늘 배웠던 대학생 표현으로는요. 그렇죠. sinh viên. 요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었던 입니다 라는 표현에서 입니다는 뭐예요? 그렇죠. 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너는 무엇을 먹고 싶니? 어떻게 해요? Anh muốn ăn gì? 좋습니다. 한 번 더. Anh muốn ăn gì? 자, 두 번째 거. 저는 회사원이에요. 일단 여기로 볼게요. 회사원입니다. Tôi là nhân viên. Tôi là nhân viên. 저는 대학생이에요. Tôi là sinh viên. Tôi là sinh viên.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거. 그 남자는 잘생겼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잘생겼다는 아까 우리 이미 했었죠? 잘생겼다는 뭐였어요? 맞아요. đẹp trai. 자, 그 남자라는 것은 그가 되겠네요. 남자는 I'를 써주고 그 남자는 안의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주시고. 자, 두 번째 거. 당신은 자동차가 있습니까? 자동차라는 것은 북쪽은 xe ô tô 를 쓰고요. 남쪽은 그쵸. xe hơi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 당신은 자동차가 있어요 라는 표현에 have 표현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일단 당신은 잘생겼어요. Anh ấy đẹp trai không?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 당신은 자동차가 있어요. Anh có xe ô tô không?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반드시 거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Anh ấy đẹp trai không? Anh ấy đẹp trai không? Anh có xe ô tô không? Anh có xe ô tô không? 요렇게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1차시 강의가 완성이 됐는데요.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는 Z, 두 번째는 무엇이다 라는 라, 세 번째는 일반 의문 형태인 거, 컴.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거 뒤에 형용사가 있을 경우 혹은 동사가 있을 경우는 거가 생략이 된다. 단, 거 뒤에 명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명사를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쓸 때는 거를 생략하면 안 된다 라는 표현들이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의 수업 어떠셨나요? 1차시는 이렇게 마칠 건데 여러분들 저와 함께 15차시까지 공부 열심히 하셔서 베트남어 성조, 발음, 문법 다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Xin chào các bạn.